최근에 전북 농촌 유학이 일기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평소에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 뉴스로 희망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전북 교육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교육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 문제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사이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선생님들의 교권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결과적으로 더 교육의 질을 낮출 수 있잖아요. 전북 교육은 이미지 쇄신이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배틀 전북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윤호입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고요. 각종 교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컸던 교육계. 또 최근에는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주창해온 서거석 교육감의 교육 정책 방향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을산여세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추락한 학력과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전북 교육에 관심과 또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력 신장에 더해서 이제 공교육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교권과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서거석 교육감 하면 이제 학력 신장을 큰 화두로 꼽고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책임 교육 두 개의 어떤 큰 축인데 조금 더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의 방점을 찍은 이유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인식 그리고 정책이 우리 전북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력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마치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가 튼튼해야만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는 변한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학력 신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올해 두 번째 또 역점을 둬야 될 핵심 정책은 역시 공교육의 책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책임. 예. 여기서 이제 공교육의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예.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다문화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예. 그리고 또 소외계층 이런 학생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학력 신장을 위한 방향이 왜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에서는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현실 실제로 수치로 좀 나타났던 것에서 아마 비롯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교육감님만의 어떤 방안은 어떤 방향성으로 좀 세우고 계실까요? 우선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을 좀 구분해서 예. 말씀을 드린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먼저 문해력과 수리력에 좀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예. 이제 지난 10년 가까이 이제 중간 기말 시험, 총괄 평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력이라는 것은 복습을 통해서 그래서 쌓아지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총괄평가를 시행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높일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기반 학생 평가 시스템을 이번에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우선 수준 높은 문제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학생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 뭘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AI가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고는 점 아하.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향상 도전 학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 수준별로 교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 또는 주말에 방과 후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데 그냥 남아서 자습해라가 아니고 예. 선생님이 한 분 거기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도 받아주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경우에도 방과 후에 조금 이제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과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학력 신장을 위한 촘촘한 계획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육감님 이번 새 중점 과제를 살펴보니까요. AI 기반 미래교실 전북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입장도 밝히셨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일부 교사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도 상당히 팽배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수순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서거석 교육감님은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인데 일부 교사들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이미 돌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경우에는 벌써 7, 8년 빠른 곳은 한 10년 전부터 이 디지털 시대를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해서 수업을 혁신하자. 그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그런 움직임과 함께 준비를 착착 해왔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취임한 후 지금 2년 반이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예. 이제 예정대로라면 금년 3월부터 이제 AI를 이용한 그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초 3, 4학년 그렇죠. 그리고 중1, 고1 이렇게 이제 그 AI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과목도 지금 전체는 아니고 영어 수학하고요. 정보 과목 예, 이렇게 세 그렇죠. 과목만 하는 걸로 예.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급하게 또 정말 땀 흘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는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AI 교과서가 교과서로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교육 자료로 지금 그렇죠.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교과서가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 AI 교과서를 사용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교육 자료가 되면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교사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교사만 그 AI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씩 그 디지털 역량에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안 하던 걸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 이제 젊은 층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이미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앞에서 책임 교육에서도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육감님 늘 소외받지 않는 교육 현실을 여러 번 강조를 해오셔서 특수교육 대상들을 위한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립, 사립, 국립 이렇게 세 가지 종류 학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냐 또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장애가 있건 없건 또 소외를 받고 있는 계층이건 아니건 역시 차별을 두서는 안 된다라는 그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도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이게 지금 우리 전북에 학생들의 숫자는 이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대략 1년에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은 조금씩 늘고 있어서 현재 전체 학생의 한 2% 정도 되는데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특수교육원 설립을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 건가요? 특수교육원도 이제 설립을 하고요. 일단은 그 아이들이 그 가장 이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니 해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이 너무나 멀다는 거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수학교가 10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취임한 후에 4개를 다시 지금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터파기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설계 중인 곳도 있고 층수가 올라가는 곳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4개가 더 생기게 되면 아이들의 학교 접근성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가까워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있고요.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특수교육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만 워낙 이제 소외받고 또 제대로 된 어떤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중심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동시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건데 전북 특수교육원은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역할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전북 특수교육원은 지금 14개 시군에 특수교육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소규모로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총괄하는 그런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을 거기서 개발하고 또 연구도 하고요. 또 이제 특수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의 이제 직업 교육까지도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특수 교육에 관한 메카 내지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학교에도 특수 학급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그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특수 학급을 새로 낸다든가 또는 있지만 한 학급을 더 증설을 한다든가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켜 가지고 한 아이만 있더라도 새 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61학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1학급을 지금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인들의 장애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비장애인들 그래서 그 우리 도교육청 소속으로 해가지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을 이번 5월에 창단할 예정입니다.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받지 않는 소외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특수교육 관련해서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 서구석 교육감님의 말씀이었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또 소외시 돼서는 안 되는 그 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다문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책도 잘 하고 계시죠? 네. 그 다문화 아이들도 결국은 이제 몇 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예.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만 결국 우리 사회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우리 국가 발전에도 아이들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하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내에 초중고 다문화 학생이 약 한 9천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학생 중에 약 한 5%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에다가 정읍, 김제 이렇게 5개 지역에 전체 학생의 70%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5군데에다가 9개 이 한국어 특별 학급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까지도 가르칠 계획이고요. 예. 또 그 어머니의 나라 또는 아버지의 나라의 언어까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또 교사도 더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역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도 말씀 들어봤고, 사실 학생들에 대한 중심의 이야기를 그동안 해오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이제 교권에 대한 말씀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서희초 교사 이후에 교권에 대한 회복에 대한 목소리 또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계셔서 또 역시 행정실 직원, 교직원을 포함한 이 현실 두루두루 살펴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 가족을 다 돌봐야 되는데 예. 우선 이제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요. 또 그 교권도 중요하고 또 직원의 인권도 또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 모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이제 그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고요. 예. 또 그 가족들에게는 아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도 차제에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지금 2인 근무 체제 시스템 지적에 대한 후속 방침이 그러면 좀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북에 예. 그 행정실에 2사람이 근무하는 학교가 몇 개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지금 전체 학교가 800개가 조금 못 됩니다만 예. 700 한 6, 70개 되는데 그중에 343개교 그러니까 전체 학교 중에 41%에 해당되는 것이 2사람이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학급수로 따진다면 8학급, 8학급 이하인 경우에 지금 우리 기준은 우리 청의 기준은 2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도 16개의 경우에는 어떤가 하는 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양호한 여건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20학급까지 2명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세종과 경남 같은 경우는 18학급까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처럼 8학급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허. 예, 그렇게 그래서 여건은 좋은 편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그 여건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예. 이런 거를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특히 그 저경력의 직원을 이제 2사람이 근무한 곳에 배치하지 않는다든가 또 이제 가능하면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예. 3명씩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 문제는 또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그 2명이 근무하는 학급 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여건이 전국에서는 제일 나은 편이긴 하지만 예.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작은 학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학교가 작아져서는 안 되고 더 커져야 될 텐데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일 텐데 우리 지역 그 속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2025년 올해 3월 총 8개 교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교육감님 이 학령 인구 줄어드는 이 추세를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더불어서 그러면 작아지는 학교를 어떻게 또 살릴 건 살리고 또 통폐합해서 함께 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고민해야 될 것인가. 네, 우리 도교육청의 이 작은 학교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학교는 가능한 한 최대한 살린다. 예. 그런 원칙이 첫 번째고요.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세부적인 정책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이게 모두에 언급을 하신 것처럼 농촌 유학 제도를 활용해서 예. 학교를 살려보자.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어울림 학교를 활용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에 전학가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좀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농촌 유학은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그러니까 햇수로 3년 전이죠. 그렇죠. 2년 반 전에 처음 2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에 2025년에 7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앞으로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해서 농촌 유학생을 더 많이 저희가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어울림 학교는 이제 그 같은 시군 내에서 원래 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 옮겨서 다녀서 이제 문을 닫게 생긴 작은 학교를 살리는 그렇죠. 이런 방식인데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시군의 경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관계 없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호성동에서 호성동 또는 뭐 저쪽에 에코시티 있죠. 예. 학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임실로 다닌다든가 완주 또는 진안 이런 네. 쪽으로 다니는데 그 전에는 그게 각자 교통비를 걷어 가지고 그 버스를 대절해서 다녔어요. 그것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 교통비를 그 우리 청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어울림 학교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원칙은 강제 통합은 없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기와 달라진 점은 뭐냐? 그러면 전에는 학교 통합은 금기어였어요. 그래서 아예 통합이라는 얘기는 꺼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학생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작은 학교 경우에 우리 학생들에게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장점은 살리지만 단점은 또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단점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이 친구를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또 어린이집에서도 1명,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한 반에 1명, 중학교에서 1명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좀 많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는 너무 아이들이 적으면 그 수업을 하기 어려워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가 그렇죠.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 결정은 스스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벌써 2년 반 전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그 작년에 8개 학교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강제 통합은 한 개도 없어요. 그 학부모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안 되겠다. 통합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통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통합을 얼마나 했나 예.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한 50개씩은 했더라고요. 한 도예요. 한 도에. 와. 그리고 제일 많이 한 데는 한 8, 90개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어요. 17개. 17개. 그것도 제가 이제 취임해가지고 그 자발적으로 하는 통합이 10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7개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우리가 그 많은 편이에요. 그러네요. 작은 학교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게 분산이 되죠. 직원들도 분산이 되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우리가 좀 많은 편이다. 그래도 학교를 살리고 학교의 주민자치가 가능할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가능한 한. 예. 그리고 강제 통합은 안 한다. 그러니까 없다. 예. 예. 자, 이렇게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 큰 틀 아래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또 생각하고 있는 구상들이 현실에서 또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도 많이 지켜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며칠 전 뉴스가 좀 불편하셨겠습니다.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를 받으셨어요. 예, 한참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네네. 예, 그래도 예.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결과는 너무나 황당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상고를 했고요. 예. 대법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예. 우리 전북 교육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전북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14년 새해 설날 아침 서거석 교육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 공동체, 교육 가족분들 많이들 방송 또 청취와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한 해 힘내시라고 또 한 해 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일일신 우일신하는 정신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 교육을 우뚝 세워서 도민들과 교육 가족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알찬 방송 만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